스포츠 뉴스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구단 역사상 111년 만에 공식전 11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빌라는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이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전반에 실점했지만 후반에 교체 투입된 와킨스가 동점골과 역전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빌라는 승점 39점을 기록하며 리그 3위를 유지하며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인 1913-1914 시즌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에즈리 콘사는 역사를 창조하는 건 특별한 일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빌라는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승리 시 우승 도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앨런 시어러는 빌라는 진정한 타이틀 경쟁자라며 에메리 감독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부진했지만 이후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톤 빌라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에픽하이가 올해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에서 열린 2025 에픽하이 콘서트는 매년 독창적인 연출과 스토리텔링으로 웰메이드 공연이 기준을 새롭게 쓰고 있는 에픽하이의 세 번째 핸드볼 경기장 단독 콘서트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연말 공연이 최강자임을 입증했습니다. 피라미드형 무대와 함께한 이번 콘서트는 에픽하이 특유의 감성과 힙합 무대로 가득 찼으며 대표곡인 러브 러브 러브, 팬, 우산 등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윤하, 다비치, 이적, 박정현 등 명품 보컬리스트들이 게스트로 참여해 무대를 더욱 빛냈으며 윤하는 특별히 우산을 함께 불러 의미 있는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에픽하이는 자유분방한 구성과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2025년의 끝자락을 뜻깊게 마무리했습니다. 강릉시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특별한 퍼포먼스가 준비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 최대의 모래시계가 매년 12월 31일 자정에 회전하며 올해는 25번째 회전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해넘이와 해맞이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정동진 특설무대에서는 오후 8시부터 공연과 전통놀이 체험이 진행되며 자정에는 신년 카운트다운과 불꽃놀이가 축제의 절정을 이룰 예정입니다. 강릉 곳곳에서는 2026 해맞이 행사가 풍성하게 열리며 경포해변 중앙광장에서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주문진 해수욕장 등에서도 소원 빌기와 떡국 나눔 행사가 열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시는 안전한 환경을 위해 관리본부 운영과 위험시설 출입 통제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엄근문 관광정책과장은 모래시계처럼 2026년이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은 이번 새해맞이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희망찬 새해를 선물할 예정입니다. 내년 10주년을 맞이하는 뮤지컬 팬레터가 관객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시절 순수 문학을 지키려 했던 문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 지망생 정세훈은 천재 소설가 김혜진에게 편지를 보내며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혜진은 필명 히카루를 여성으로 오해하고 세훈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교류를 이어갑니다. 이 작품은 문인 모임 구인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조명과 안무로 복잡한 감정선을 빈틈없이 표현합니다. 특히 히카루가 세훈의 허상임을 알게 된 혜진이 분노하는 장면은 예술가의 내면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이 뮤지컬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대만, 중국, 일본에서 공연되었으며 현재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강원 춘천 소양 2교 앞 호반사거리 일대의 원형 육교가 내년 2월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합니다. 작년 12월 착공된 이 프로젝트는 당초 국비와 11호 보행로만 계획되었으나 시는 추가 예산을 투입해 관광명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행폭을 넓히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해 도시 경관의 일부로서 다채로운 패턴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라인 조명을 설치하여 주야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호수지방정원과 소양강 스카이워크 등과 연계된 지역 관광벨트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원형 육교가 지역 경제와 관광자원을 잇는 중요한 매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은 시민들의 체감 가능한 변화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한국 축구의 신예 양민혁 선수가 극적인 순간에 침묵을 깨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포츠머스 소속 양민혁은 찰턴 애슬레틱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8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2대1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10월 이후 14경기 만에 터뜨린 시즌 3호 골입니다. 양민혁은 강원 FC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현재 포츠머스로 임대되어 유럽 무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골은 그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포츠머스는 이 승리로 강등권에서 탈출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양민혁의 활약에 포츠머스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며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버밍엄시티의 백승우는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한국 뮤지컬 업계는 창작 뮤지컬의 활약으로 그야말로 뜨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알라딘은 서울에서 티켓 판매 1위를 차지하며 성공을 거두었고 부산에서도 5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대학로의 중소극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으며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는 유튜브와 굿즈 등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해 국민 문화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는 K-뮤지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뮤지컬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관람객 수가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 비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티켓 판매액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으로 많은 관객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 뮤지컬 어워즈 10주년과 백상예술대상 및 뮤지컬 부문 신설 등으로 더욱 풍성한 K-뮤지컬의 역사가 쓰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공연장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포츠서울 백승관 기자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클릭메이트의 주식회사 퀸라이브가 셀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판교와 북촌의 통합 스튜디오 쇼룸을 오픈하며 셀러들의 방송 환경을 크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촌 픽넘버3 매장에서의 방송은 2억 5천만 원의 판매 성과를 기록하며 화장품 특화 쇼룸의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픽넘버3는 폰드그룹이 인수한 올그레이스의 K-뷰티 큐레이션 브랜드로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체험하고 방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판교 모다 아울렛 3층에는 첫 통합 스튜디오 쇼룸이 운영됩니다. 이는 셀러들이 라이브 방송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품 소싱부터 물류까지 지원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클릭메이트는 이러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셀러들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셀러들이 콘텐츠 기획과 방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갖춘 통합 쇼룸을 운영하고 있다. 며 지속적인 생태계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클릭메이트입니다. 아나운서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요즘 여행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몸과 마음을 리셋할 수 있는 웰니스 여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공주, 정선 등 5곳을 리셋 여행지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해양치유의 중심지 완도를 소개합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스파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신지 명사심리 해안에서는 노르딕 워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평에서는 헬스투어와 미린의 힐링클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스투어는 건강 측정 시스템과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위호텔에서 제공하는 해엄 하이드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물 위에서의 스트레칭과 지압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특별한 테라피입니다.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 앤 웰니스에서는 명상과 요가를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케이블카를 타고 백두대간의 절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의 마곡사에서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요가와 명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여행지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새로운 삶의 리듬을 설계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상 오늘의 요즘 여행 소식이었습니다. 인공지능 AI 열풍 속에서 젊은 억만장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픈AI의 챗봇 챗GPT 출시 이후 AI 분야에서는 불과 몇 년 만에 신흥 억만장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라 무라티와 일리아 수츠케버는 각자의 스타트업을 통해 단기간 내에 거대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브렛 에드콕과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또한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창업자들이 부를 쌓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이클 트루엘과 브랜던 푸디 같은 젊은 창업자들은 20대에 이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의 증가는 주식 평가액에 기반한 것이므로 서류상 억만장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벤처스의 자이 바스 파트너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부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이번 AI 열풍에는 성별 불균형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맨유는 리그 2경기 무패로 6위를 유지했으며 울버햄튼은 11연패를 끊고 승점 1점을 얻었습니다. 경기는 맨유의 지르크지가 전반 27분 선제골을 넣으며 시작되었지만 울버햄튼은 전반 종료 직전 크레이치의 동점골로 응수하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후반전에도 양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으나 추가 득점 없이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황희찬은 울버햄튼 소속으로 선발 출전에 활약했으나 후반 막판 근육 경련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양팀 모두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조준영 배우가 202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입안 이희수에서 매력적인 주찬영 역으로 청춘의 성장통을 섬세하게 연기해 큰 공감을 얻었고 디어엠에서는 당돌한 매력을 발산하며 설렘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MBC 드라마 바니와 오빠들에서는 다정한 매너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캠퍼스 로맨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티빙 독점 공개작 스피릿 핑거스에서 독특한 개성의 남기정 역으로 웹툰과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며 신예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조준영은 오는 1월 5일 첫 방송되는 TVN 새 월화 드라마 스프링 피버에서 불굴의 전교 1등 선한결 역으로 또 한 번의 연기 변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 드라마는 찬바람 부는 교사 윤봉과 불타는 심장의 선재규가 그리는 봄날의 로맨스를 담고 있습니다. 뉴스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뜨개질이 새로운 놀이문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자극적인 디지털 환경 대신 느리고 차분한 반도파민 소비를 통해 자신만의 취향과 정체성을 찾으려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 뜨개스타그램, 뜨리니 등의 해시태그가 유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뜨개질이 젊은 세대의 취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경험이 의미를 갖게 되면서 뜨개질은 명상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심리 치유 효과까지 준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이돌 르세라핌의 사쿠라가 자신의 취미를 브랜드로 확장하며 뜨개질 굿즈 브랜드 꾸로쉐를 론칭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MZ세대는 뜨개질을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흐름으로 즐기며 SNS와 소셜 모임을 통해 그 매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주변과 나누는 과정까지도 즐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스테이크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크는 이제 특별한 날의 음식이 아닌 일상의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맛있는 스테이크를 위해서는 고기의 속성이 중요한데요. 김광중 셰프가 소개하는 스테이크 가이드에 따르면 숙성 과정은 고기의 부드러움과 감칠맛을 좌우합니다. 숙성은 고기 안의 자연 효소가 작동하여 근육 단백질 구조를 풀어주며 감칠맛과 육즙을 만들어냅니다. 드라이 에이징과 웻 에이징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드라이 에이징은 수분 손실과 함께 풍미를 농축시키고 웻 에이징은 진공 포장으로 부드러움을 강화합니다. 숙성은 맛뿐만 아니라 굽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겉바속촉의 식감을 만듭니다. 숙성된 고기는 소스나 향신료 없이도 본연의 맛을 돋보이게 합니다. 다음번 스테이크를 즐길 때는 그 집의 숙성 방식을 꼭 확인해보세요. 같은 한 점의 스테이크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의 랜드마크, 서울가든호텔의 뷔페 레스토랑 라스텔라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겨울철 제철 해산물을 활용한 미식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이번 행사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달간 진행되며 굴과 방어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메뉴가 준비됩니다. 박종화 총괄 셰프팀은 굴 그라틴, 가리비 그라틴, 꼬막 샐러드, 나가사키 짬뽕탕 등 겨울 별미를 마련했고 제철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방어회는 뷔페 코너 대신 각 테이블로 직접 서빙되어 고객들에게 특별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 소믈리에가 엄선한 주류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무제한 페어링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서울가든호텔 이성태 F&B 총괄 이사는 새해를 맞아 제철 식재료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고 전하며 고객들의 참여형 이벤트도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 중입니다. 태양의 서커스, 쿠자, KOZA가 지난해 서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공연은 10월 11일 첫 무대를 시작으로 11주간 96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25만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쿠자는 예매 사이트 월간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고 예스24 뮤지컬 부문 연간 랭킹 1위에도 올랐습니다. 부산과 서울 공연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티켓 풍비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경이로운 아크로바틱 퍼포먼스와 환상적인 무대 예술로 인생 공연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쿠자는 부산과 서울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아시아 투어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주관사인 마스크 인터내셔널은 다음 투어를 2027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쿠자는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투어를 이어갑니다. 한편 태양의 서커스는 지난 40년간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선보여왔으며 현재 80개 국적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거 공상과학 영화 속에나 등장하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는 실제 자동차 공장에 투입되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BMW 공장에서 11개월간 가동된 피규어 02 로봇은 금속 부품을 정밀하게 조립하며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자연스러운 동작과 정교한 악력 제어 기능을 선보이고 있으며 현대차그룹도 미국에서 전동식 휴머노이드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피지컬 AI는 의료, 배달, 제조업 등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서울대병원은 로봇을 이용한 폐이식 수술에 성공했으며 미국에서는 자율배송 로봇들이 활발히 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아한 형제들 또한 배달 로봇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크팩토리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와 로봇만으로 운영되는 완전 자동화 공장을 의미합니다. 샤오미와 에릭슨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제2위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장흥 시내 한복판에 새로운 힐링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개관한 장흥 힐링 테라피 센터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는 짧고 굵은 힐링 경험을 선사합니다. 센터의 3층에는 이로움이 생약초 뷰티 테라피 센터가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테라피스트들이 생약초 오일과 섬세한 손기술로 심신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가격은 7만원에서 11만원으로 체험의 질 대비 합리적입니다. 또한 장흥군의 생약초를 활용한 이로움이 뷰티 제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흥 힐링 테라피 센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합니다.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장흥의 독특한 치유 문화를 체험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힐링 여행은 장흥 토요시장과 굴구이로 유명한 죽청마을까지 이어집니다. 시장에서는 청정 자연을 담아낸 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으며 겨울철 별미인 굴구이는 죽청마을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유통업계에서는 2026년 경우년 붉은 말을 테마로 한 마케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의 하우스 오브 신세계 디저트 살롱에서 제철 딸기를 활용한 딸기 찹쌀떡과 딸기 빙수를 새롭게 선보이며 내년 1월 31일까지 고객들을 맞이합니다. GS25는 춘식이 캐릭터와 말 일러스트가 특징인 간편식 7종을 출시하고 주류 스마트 오더 서비스 와인25 플러스를 통해 다양한 주류 상품을 최대 34%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CU는 당근을 주재료로 한 붉은 말 간편식을 출시하며 건강과 상징성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의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오디세이는 붉은 말의 열정과 도전을 담아낸 신년 에디션을 한정판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K패션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일본과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인기가 한국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양국의 MZ세대 중심으로 K패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터와 무신사 등 국내 패션 브랜드들은 일본과 중국을 거점으로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장하며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터는 일본 하라주쿠와 중국 베이징 등 주요 지역에 매장을 오픈해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무신사는 도쿄와 상하이에 팝업 스토어와 매장을 열어 브랜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F의 던스트 또한 상하이에서 몰입형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중국 MZ세대를 겨냥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W컨셉은 도쿄에서 팝업 스토어를 통해 일본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며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를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K패션의 글로벌 시장 안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20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에서 선덜랜드와 맞붙어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맨시티는 공식전 8연패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경기 초반 맨시티는 실바의 득점이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무효화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선덜랜드 역시 몇 차례 기회를 잡았으나 골키퍼 돈나룸마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후반전에도 양팀은 골문을 노렸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상대 골키퍼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득점 없이 종료되었고 맨시티는 여러 차례 교체를 통해 승리를 노렸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로 양팀은 승점 1점을 추가하며 리그 순위 싸움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룹 르세라핌이 미국 뉴욕타임스퀘어에서 새해맞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K-팝 걸그룹이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멤버들은 붉은색 의상을 입고 스파게티와 크레이지 무대를 펼쳤으며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르세라핌은 뉴욕에서 새해를 맞아 꿈만 같다 고 소감을 전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공연은 타임스퀘어 공식 SNS 계정에서도 조명되었습니다. 또한 르세라핌은 첫 월드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오는 31일부터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연은 시야 제한석까지 모두 매진된 상태입니다.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이 95세의 나이로 버크셔 해서웨이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회장직은 유지하며 회사에 계속 출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임으로는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이 1월 1일부터 취임했습니다. 버핏은 지난 60년간 약 610만%라는 놀라운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버크셔를 글로벌 지주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기업의 내재 가치에 기반한 장기 보유 전략입니다. 은퇴 후에도 시장의 위기 상황에서 그의 노련함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여전히 오마하에 거주하며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를 즐긴다고 합니다. 내 관심사는 변하지 않았다. 미어 여전히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 중구 소곡로 금산갤러리에서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주썸 오밀조밀 생활도자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정길령, 기성천, 김남숙, 김도연, 빈성은 작가가 참여하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도자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입니다. 전시 제목인 주썸 오밀조밀은 흙을 모으고 형태를 빚어내는 작가들의 작업 과정을 연상시키며 도자가 일상 속에서 지닌 다양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정길령 작가는 회화와 도자를 넘나들며 일상의 장면을 조형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김성천은 유머와 해악이 깃든 인물 형상을 통해 생활도자와 조형도자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으며 김남숙은 제주 자연의 몽돌에서 영감을 받은 단단한 물성을 탐구합니다. 김도연은 직관적인 형태와 색감을 바탕으로 도자의 조형성을 밀도 있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빈성은 작가는 시간과 기억의 감각을 시각화하며 현대적 도자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화려한 장식보다는 손에 닿는 감각과 쓰임새를 통해 도자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SUV가 대세로 자리 잡으며 수입차 브랜드들이 중형부터 대형까지 신모델을 통해 점유율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는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을 적용한 전기 SUV를 출시해 중형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벤츠는 D-All New Electric GLC를, BMW는 iX3를 각각 2026년 하반기와 올해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편 포르쉐는 카이엔 일렉트릭, 볼보는 EX90을 통해 대형 럭셔리 전기 SUV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아우디도 브랜드 최초의 초대형 플래그십 SUV Q9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중국 브랜드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BYD와 지커가 각각 중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 SUV로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현대차와 기아도 신모델 출시로 점유율 방어에 나섭니다. 에픽하이가 올해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에서 열린 2025 에픽하이 콘서트는 매년 독창적인 연출과 스토리텔링으로 웰메이드 공연이 기준을 새롭게 쓰고 있는 에픽하이의 세 번째 핸드볼 경기장 단독 콘서트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연말 공연이 최강자임을 입증했습니다. 피라미드형 무대와 함께한 이번 콘서트는 에픽하이 특유의 감성과 힙합 무대로 가득 찼으며 대표곡인 러브 러브 러브, 팬, 우산 등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융하, 다비치, 이적, 박정현 등 명품 보컬리스트들이 게스트로 참여해 무대를 더욱 빛냈으며 윤하는 특별히 우산을 함께 불러 의미 있는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에픽하이는 자유분방한 구성과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2025년의 끝자락을 뜻깊게 마무리했습니다. 강릉시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특별한 퍼포먼스가 준비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 최대의 모래시계가 매년 12월 31일 자정에 회전하며 올해는 25번째 회전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해넘이와 해맞이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정동진 특설무대에서는 오후 8시부터 공연과 전통놀이 체험이 진행되며 자정에는 신년 카운트다운과 불꽃놀이가 축제의 절정을 이룰 예정입니다. 강릉 곳곳에서는 2026 해맞이 행사가 풍성하게 열리며 경포해변 중앙광장에서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주문진 해수욕장 등에서도 소원 빌기와 떡국 나눔 행사가 열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시는 안전한 환경을 위해 관리본부 운영과 위험시설 출입 통제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엄근문 관광정책과장은 모래시계처럼 2026년이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은 이번 새해맞이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희망찬 새해를 선물할 예정입니다. 내년 10주년을 맞이하는 뮤지컬 팬레터가 관객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시절 순수 문학을 지키려 했던 문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 지망생 정세훈은 천재 소설가 김혜진에게 편지를 보내며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혜진은 필명 히카루를 여성으로 오해하고 세훈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교류를 이어갑니다. 이 작품은 문인 모임 구인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조명과 안무로 복잡한 감정선을 빈틈없이 표현합니다. 특히 히카루가 세훈의 허상임을 알게 된 혜진이 분노하는 장면은 예술가의 내면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이 뮤지컬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대만, 중국, 일본에서 공연되었으며 현재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강원 춘천 소양 이교 앞 호반사거리 일대의 원형 육교가 내년 2월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합니다. 작년 12월 착공된 이 프로젝트는 당초 국비와 11호 보행로만 계획되었으나 시는 추가 예산을 투입해 관광명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행폭을 넓히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해 도시 경관의 일부로서 다채로운 패턴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라인 조명을 설치하여 주야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호수지방정원과 소양강 스카이워크 등과 연계된 지역 관광벨트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원형 육교가 지역 경제와 관광자원을 잇는 중요한 매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은 시민들의 체감 가능한 변화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한국 축구의 신예 양민혁 선수가 극적인 순간에 침묵을 깨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포츠머스 소속 양민혁은 찰턴 애슬레틱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8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2대1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10월 이후 14경기 만에 터뜨린 시즌 3호 골입니다. 양민혁은 강원 FC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현재 포츠머스로 임대되어 유럽 무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골은 그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포츠머스는 이 승리로 강등권에서 탈출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양민혁의 활약에 포츠머스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며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버밍엄시티의 백승우는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한국 뮤지컬 업계는 창작 뮤지컬의 활약으로 그야말로 뜨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알라딘은 서울에서 티켓 판매 1위를 차지하며 성공을 거두었고 부산에서도 5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대학로의 중소극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으며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는 유튜브와 굿즈 등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해 국민 문화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는 K-뮤지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뮤지컬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관람객 수가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 비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티켓 판매액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으로 많은 관객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 뮤지컬 어워즈 10주년과 백상예술대상 및 뮤지컬 부문 신설 등으로 더욱 풍성한 K-뮤지컬의 역사가 쓰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공연장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포츠서울 백승관 기자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클릭메이트의 주식회사 퀸라이브가 셀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판교와 북촌의 통합 스튜디오 쇼룸을 오픈하며 셀러들의 방송 환경을 크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촌 픽넘버3 매장에서의 방송은 2억 5천만 원의 판매 성과를 기록하며 화장품 특화 쇼룸의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픽넘버3는 폰드그룹이 인수한 올그레이스의 K-뷰티 큐레이션 브랜드로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체험하고 방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판교 모다 아울렛 3층에는 첫 통합 스튜디오 쇼룸이 운영됩니다. 이는 셀러들이 라이브 방송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품 소싱부터 물류까지 지원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클릭메이트는 이러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셀러들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셀러들이 콘텐츠 기획과 방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갖춘 통합 쇼룸을 운영하고 있다. 며 지속적인 생태계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클릭메이트입니다. 아나운서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요즘 여행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몸과 마음을 리셋할 수 있는 웰니스 여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공주, 정선 등 5곳을 리셋 여행지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해양치유의 중심지 완도를 소개합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스파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신지 명사심리 해안에서는 노르딕 워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평에서는 헬스투어와 미린의 힐링클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스투어는 건강 측정 시스템과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위호텔에서 제공하는 해암 하이드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물 위에서의 스트레칭과 지압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특별한 테라피입니다.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 애널리스에서는 명상과 요가를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케이블카를 타고 백두대간의 절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의 마곡사에서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요가와 명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여행지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새로운 삶의 리듬을 설계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상 오늘의 요즘 여행 소식이었습니다. 인공지능 AI 열풍 속에서 젊은 억만장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픈AI의 챗봇 챗GPT 출시 이후 AI 분야에서는 불과 몇 년 만에 신흥 억만장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라 무라티와 일리아 수츠케버는 각자의 스타트업을 통해 단기간 내에 거대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브렛 에드콕과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또한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창업자들이 부를 쌓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이클 트루엘과 브랜던 푸디 같은 젊은 창업자들은 20대에 이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의 증가는 주식 평가액에 기반한 것이므로 서류상 억만장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벤처스의 자이 바스 파트너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부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이번 AI 열풍에는 성별 불균형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맨유는 리그 2경기 무패로 6위를 유지했으며 울버햄튼은 11연패를 끊고 승점 1점을 얻었습니다. 경기는 맨유의 지르크지가 전반 27분 선제골을 넣으며 시작되었지만 울버햄튼은 전반 종료 직전 크레이치의 동점골로 응수하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후반전에도 양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으나 추가 득점 없이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황희찬은 울버햄튼 소속으로 선발 출전에 활약했으나 후반 막판 근육 경련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양팀 모두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조준영 배우가 202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입안 이희수에서 매력적인 주찬영 역으로 청춘의 성장통을 섬세하게 연기해 큰 공감을 얻었고 디어엠에서는 당돌한 매력을 발산하며 설렘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MBC 드라마 바니와 오빠들에서는 다정한 매너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캠퍼스 로맨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티빙 독점 공개작 스피릿 핑거스에서 독특한 개성의 남기정 역으로 웹툰과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며 신예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조준영은 오는 1월 5일 첫 방송되는 TVN 새 월화 드라마 스프링 피버에서 불굴의 전교 1등 선한결 역으로 또 한 번의 연기 변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 드라마는 찬바람 부는 교사 윤봉과 불타는 심장의 선재규가 그리는 봄날의 로맨스를 담고 있습니다. 뉴스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뜨개질이 새로운 놀이문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자극적인 디지털 환경 대신 느리고 차분한 반도파민 소비를 통해 자신만의 취향과 정체성을 찾으려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 뜨개스타그램, 뜨리니 등의 해시태그가 유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뜨개질이 젊은 세대의 취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경험이 의미를 갖게 되면서 뜨개질은 명상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심리 치유 효과까지 준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이돌 르세라핌의 사쿠라가 자신의 취미를 브랜드로 확장하며 뜨개질 굿즈 브랜드 꾸로쉐를 론칭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MZ세대는 뜨개질을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흐름으로 즐기며 SNS와 소셜 모임을 통해 그 매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주변과 나누는 과정까지도 즐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스테이크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크는 이제 특별한 날의 음식이 아닌 일상의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맛있는 스테이크를 위해서는 고기의 속성이 중요한데요. 김광중 셰프가 소개하는 스테이크 가이드에 따르면 숙성 과정은 고기의 부드러움과 감칠맛을 좌우합니다.
숙성은 고기 안에 자연 효소가 작동하여 근육 단백질 구조를 풀어주며 감칠맛과 육즙을 만들어냅니다. 드라이 에이징과 웻 에이징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드라이 에이징은 수분 손실과 함께 풍미를 농축시키고, 웻 에이징은 진공 포장으로 부드러움을 강화합니다. 숙성은 맛뿐만 아니라 굽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겉바속촉의 식감을 만듭니다. 숙성된 고기는 소스나 향신료 없이도 본연의 맛을 돋보이게 합니다. 다음번 스테이크를 즐길 때는 그 집의 숙성 방식을 꼭 확인해보세요. 같은 한 점의 스테이크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의 랜드마크, 서울가든호텔의 뷔페 레스토랑 라스텔라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겨울철 제철 해산물을 활용한 미식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이번 행사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달간 진행되며 굴과 방어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메뉴가 준비됩니다. 박종화 총괄 셰프팀은 굴 그라틴, 가리비 그라틴, 꼬막 샐러드, 나가사키 짬뽕탕 등 겨울 별미를 마련했고 제철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방어회는 뷔페 코너 대신 각 테이블로 직접 서빙되어 고객들에게 특별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 소믈리에가 엄선한 주류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무제한 페어링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서울가든호텔 이성태 F&B 총괄 이사는 새해를 맞아 제철 식재료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고 전하며 고객들의 참여형 이벤트도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 중입니다. 태양의 서커스, 쿠자, KOZA가 지난해 서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공연은 10월 11일 첫 무대를 시작으로 11주간 96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25만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쿠자는 예매 사이트 월간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고 예스24 뮤지컬 부문 연간 랭킹 1위에도 올랐습니다. 부산과 서울 공연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티켓 풍비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경이로운 아크로바틱 퍼포먼스와 환상적인 무대 예술로 인생 공연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쿠자는 부산과 서울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아시아 투어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주관사인 마스크 인터내셔널은 다음 투어를 2027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쿠자는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투어를 이어갑니다. 한편 태양의 서커스는 지난 40년간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선보여왔으며 현재 80개 국적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거 공상과학 영화 속에나 등장하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는 실제 자동차 공장에 투입되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BMW 공장에서 11개월간 가동된 피규어 02 로봇은 금속 부품을 정밀하게 조립하며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자연스러운 동작과 정교한 악력 제어 기능을 선보이고 있으며 현대차그룹도 미국에서 전동식 휴머노이드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피지컬 AI는 의료, 배달, 제조업 등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서울대병원은 로봇을 이용한 폐이식 수술에 성공했으며 미국에서는 자율배송 로봇들이 활발히 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아한 형제들 또한 배달 로봇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크팩토리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와 로봇만으로 운영되는 완전 자동화 공장을 의미합니다. 샤오미와 에릭슨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제2위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장흥 시내 한복판에 새로운 힐링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개관한 장흥 힐링 테라피 센터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는 짧고 굵은 힐링 경험을 선사합니다. 센터의 3층에는 이로움이 생약초 뷰티 테라피 센터가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테라피스트들이 생약초 오일과 섬세한 손기술로 심신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가격은 7만원에서 11만원으로 체험의 질 대비 합리적입니다. 또한 장흥군의 생약초를 활용한 이로움이 뷰티 제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흥 힐링 테라피 센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합니다.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장흥의 독특한 치유 문화를 체험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힐링 여행은 장흥 토요시장과 굴구이로 유명한 죽청마을까지 이어집니다. 시장에서는 청정 자연을 담아낸 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으며 겨울철 별미인 굴구이는 죽청마을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유통업계에서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을 테마로 한 마케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의 하우스 오브 신세계 디저트 살롱에서 제철 딸기를 활용한 딸기 찹쌀떡과 딸기 빙수를 새롭게 선보이며 내년 1월 31일까지 고객들을 맞이합니다. GS25는 춘식이 캐릭터와 말 일러스트가 특징인 간편식 7종을 출시하고 주류 스마트 오더 서비스 와인 25 플러스를 통해 다양한 주류 상품을 최대 34%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CU는 당근을 주재료로 한 붉은 말 간편식을 출시하며 건강과 상징성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의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오디세이는 붉은 말의 열정과 도전을 담아낸 신년 에디션을 한정판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K패션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일본과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인기가 한국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양국의 MZ세대 중심으로 K 패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터와 무신사 등 국내 패션 브랜드들은 일본과 중국을 거점으로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장하며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터는 일본 하라주쿠와 중국 베이징 등 주요 지역에 매장을 오픈해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무신사는 도쿄와 상하이에 팝업 스토어와 매장을 열어 브랜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F의 던스트 또한 상하이에서 몰입형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중국 MZ세대를 겨냥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W 컨셉은 도쿄에서 팝업 스토어를 통해 일본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며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를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K-패션의 글로벌 시장 안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20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에서 선덜랜드와 맞붙어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맨시티는 공식전 8연패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경기 초반, 맨시티는 실바의 득점이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무효화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선덜랜드 역시 몇 차례 기회를 잡았으나 골키퍼 돈나룸마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후반전에도 양팀은 골문을 노렸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상대 골키퍼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득점 없이 종료되었고, 맨시티는 여러 차례 교체를 통해 승리를 노렸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로 양팀은 승점 1점을 추가하며 리그 순위 싸움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룹 르세라핌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새해맞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K-팝 걸그룹이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멤버들은 붉은색 의상을 입고 스파게티와 크레이지 무대를 펼쳤으며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르세라핌은 뉴욕에서 새해를 맞아 꿈만 같다 고 소감을 전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공연은 타임스퀘어 공식 SNS 계정에서도 조명되었습니다. 또한 르세라핌은 첫 월드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오는 31일부터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연은 시야 제한석까지 모두 매진된 상태입니다.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이 95세의 나이로 버크셔 해서웨이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회장직은 유지하며 회사에 계속 출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임으로는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이 1월 1일부터 취임했습니다. 버핏은 지난 60년간 약 610만%라는 놀라운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버크셔를 글로벌 지주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기업의 내재 가치에 기반한 장기 보유 전략입니다. 은퇴 후에도 시장의 위기 상황에서 그의 노련함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여전히 오마하에 거주하며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를 즐긴다고 합니다. 내 관심사는 변하지 않았다. 미어 여전히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 중구 소곡로 금상갤러리에서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주썸 오밀조밀 생활도자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정길령, 기성천, 김남숙, 김도연, 빈성은 작가가 참여하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도자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입니다. 전시 제목인 주썸 오밀조밀은 흙을 모으고 형태를 빚어내는 작가들의 작업 과정을 연상시키며 도자가 일상 속에서 지닌 다양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정길령 작가는 회화와 도자를 넘나들며 일상의 장면을 조형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김성천은 유머와 해악이 깃든 인물 형상을 통해 생활도자와 조형도자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으며 김남숙은 제주 자연의 몽돌에서 영감을 받은 단단한 물성을 탐구합니다. 김도연은 직관적인 형태와 색감을 바탕으로 도자의 조형성을 밀도 있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빈성은 작가는 시간과 기억의 감각을 시각화하며 현대적 도자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화려한 장식보다는 손에 닿는 감각과 쓰임새를 통해 도자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SUV가 대세로 자리 잡으며 수입차 브랜드들이 중형부터 대형까지 신모델을 통해 점유율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는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을 적용한 전기 SUV를 출시해 중형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벤츠는 D-All New Electric GLC를, BMW는 iX3를 각각 2026년 하반기와 올해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편 포르쉐는 카이엔 일렉트릭, 볼보는 EX90을 통해 대형 럭셔리 전기 SUV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아우디도 브랜드 최초의 초대형 플래그십 SUV Q9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중국 브랜드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BYD와 지커가 각각 중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 SUV로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현대차와 기아도 신모델 출시로 점유율 방어에 나섭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구단 역사상 111년 만에 공식전 11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빌라는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이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전반에 실점했지만 후반에 교체 투입된 와킨스가 동점골과 역전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빌라는 승점 39점을 기록하며 리그 3위를 유지하며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인 1913-1914 시즌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에즈리 콘사는 역사를 창조하는 건 특별한 일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빌라는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승리 시 우승 도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앨런 시어러는
빌라는 진정한 타이틀 경쟁자라며 에메리 감독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부진했지만 이후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톤 빌라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파리 생제르맹 PSG가 파리 더비에서 승리를 거두며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5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리그원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PSG는 파리 FC를 2대1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PSG는 승점 39점으로 1위 람스를 바짝 추격하며 리그 선두 경쟁을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48년 만의 맞대결로 파리 더비의 역사를 새롭게 쓴 날이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이강인은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 결장했지만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경기에서는 데지레 두에와 우스만 덴벨레가 각각 득점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PSG는 오는 17일 일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뜨겁게 물들일 로맨틱 코미디 스프링 피버가 TVN을 통해 첫 방송됩니다.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차가운 교사 윤봄과 열정적인 남자 선재규의 특별한 로맨스를 그립니다. 박원국 감독의 신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안보현은 거친 외모와는 달리 순수한 매력을 가진 선재규로 변신합니다. 특히 그는 조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다 윤봄을 만나면서 흔들리는 감정을 연기합니다. 스프링 피버의 또 다른 매력은 사투리로 배우들은 자연스러운 사투리를 구사해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부산 출신인 안보현은 이를 자신의 필살기로 삼아 캐릭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존 로맨틱 코미디와는 다른 색다른 매력을 가진 스프링 피버, 과연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LG전자가 CES 2026에서 혁신적인 홈로봇 LG 클로이드를 선보입니다. 이 로봇은 AI 기술을 활용해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가사일을 수행하며 제로 레이버 홈의 비전을 실현합니다. 클로이드는 사람의 팔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LG의 자체 개발 기술인 VLM과 VLA가 적용되어 인간과 소통하고 거주 환경에 맞춰 학습하며 가전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나 세탁물을 처리하는 등 일상적인 가사 작업을 지원합니다. 백승태 LG전자 HS 사업본부장은 클로이드가 인간과 교감하며 최적화된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관람객들은 한층 가까워진 제로 레이버 홈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재철 기자입니다. 기술과 예술이 만난 특별한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니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입니다. 이 모델은 폴 스미스의 독창적인 디자인 감각과 미니 브랜드의 유쾌함이 조화를 이루며 단 100대 한정으로 미니샵 온라인에서 판매됩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미니와 폴 스미스는 1998년부터 협업을 이어왔으며 이번 에디션은 그 결과물로 폴 스미스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차량 곳곳에 적용되었습니다. 외관 색상은 인스파이어드 화이트, 스테이트먼트 그레이, 미드나잇 블랙 등 3가지로 제공되며 노팅엄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더욱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내부는 시그니처 스트라이프 디자인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꾸며져 있으며 전기 모터는 최고 출력 218마력을 발휘해 전동화 모델에서도 미니 특유의 경쾌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54.2kWh 용량으로 최대 400km까지 주행 가능하며 급속 충전 시 약 30분이면 충전됩니다. 이번 에디션의 가격은 5,900만원에서 6,100만원 사이로 책정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미니샵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화천 산천어 축제가 10일 개막합니다. 이번 축제에는 특별한 손님이 방문할 예정인데요. 바로 핀란드 로바니에미 산타 마을에 리얼 산타와 요정, 엘프가 16일부터 26일까지 축제장을 찾습니다. 이들은 축제 행사장과 산타 우체국에서 관광객들과 만나고 선등거리 야간 페스티벌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어린이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하며 22일에는 한안면 거래리 산천어 파크골프장에서 지역 어린이들과 파크골프 대결도 펼칩니다. 화천구는 이와 함께 성탄절 전후로 산타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682통의 답장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번 축제가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상대로 120대 114 승리를 거두며 서부 컨퍼런스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승리의 주역은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그는 37분 17초 동안 뛰며 26점, 7리바운드, 그리고 시즌 4번째로 10플러스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날 르브론은 경기 전 레이커스의 JJ 레딕 감독에게 골 밑에서 공을 더 많이 잡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팀 내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동료들의 득점을 돕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NBA 통산 어시스트 순위에서도 크리스 폴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르브론은 여전히 팀의 커다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패스 능력이 앞으로도 빛을 발할지 기대됩니다. 영화 군체가 2026년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연상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작품은 정체불명의 감염 사태로 봉쇄된 건물 안에서 고립된 생존자들이 진화하는 감염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일찍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전지현은 영화 암살 이후 11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오며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공개된 30초 예고편은 강렬한 서스펜스와 다채로운 캐릭터들로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번 영화는 연말 극장가의 최고 화제작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레고 그룹이 차세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스마트 브릭을 소개하며 기술 기업으로의 변신을 알렸습니다. 스마트 브릭은 기존 레고와 비슷한 외형이지만 내부에 센서와 맞춤형 반도체가 탑재되어 빛과 소리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여러 가지 태그를 추가하면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레고는 스마트 브릭 개발의 세 가지 원칙으로 물리적 놀이에 기술 혁신을 도입하고 시스템인 플레이 철학에 충실하며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번 혁신은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도 적용되어 스타워즈 테마의 레고 세트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레고 그룹의 줄리아 골딘 최고 제품 마케팅 책임자는 디지털 시대에도 아이들은 레고를 통한 창의적 경험을 즐기며 상상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레고의 전통적 놀이 방식을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클럽메드가 겨울방학과 설 연휴 시즌을 맞아 가족 고객을 위한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인도네시아 발리, 몰디브, 태국 푸켓 등 인기 리조트에서 아동 항공운임 무료 및 추가 숙박 혜택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데요. 예약은 2026년 1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클럽메드는 단순한 가격 혜택 이상의 프리미엄 올 인클루시브 경험을 제공해 여행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특히 푸켓 리조트는 최근 리노베이션으로 가족 친화적 공간이 강화되었습니다. 미니클럽 프로그램은 만 4세부터 10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는 스파, 다이닝 등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클럽메드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행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MW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혁신적인 차세대 전기 SUV BMW UiX3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알렉사 플러스 기반 AI 음성 비서, BMW 지능형 개인 비서의 첫 등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차량 제어 및 외부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BMW의 미래를 여는 노이어 클래스 모델을 통해 2027년까지 40종의 신차에 적용될 기술들도 선보였습니다. BMW UiX3는 고효율 전기 모터와 800V 충전 기술을 탑재해 강력한 성능과 긴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10분 충전으로 최대 372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양방향 충전 기능도 지원합니다. 자율주행과 자동 주차 기능을 통합한 고성능 슈퍼브레인도 장착되어 운전자와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어시스턴트와 함께 더욱 진화된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코트디부아르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8강에 진출하며 이집트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샛별 아마드 디알로가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하며 부르키나파소를 3대0으로 꺾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디알로는 이번 대회에서 벌써 세 번째 골을 기록하며 코트디부아르 선수로서는 2012년 디디에 드로그바 이후 처음으로 네이션스컵에서 3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경기를 주도한 코트디부아르는 전반 20분 디알로의 칩슛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이어 전반 32분에는 얀 디오망데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전달해 추가골을 도왔습니다. 후반전에도 공격력을 유지한 코트디부아르는 바주마나 투레가 단독 역습으로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조별리그를 2승 1무로 통과한 후 이번 대회 최다 우승팀인 이집트와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 불리는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솔로곡 필터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020년 발매된 방탄소년단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7에 수록된 필터는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5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타이틀곡 온, 선공개곡 블랙스완에 이어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으로 기록됐으며 방탄소년단 솔로곡 중 최다 스트리밍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멜론에서는 1억 3,660만 스트리밍, 유튜브에서는 오디오 트랙으로도 1억 3,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음원 검색 앱 샤잠에서도 62만 청취를 돌파하며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민의 필터는 전 세계 119개 국가와 지역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BTS는 최초로 아이튠즈 톱송 차트 전 세계 올킬을 달성한 그룹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지민의 필터는 글로벌한 사랑 속에 새로운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6년 패션 시장은 실용주의와 정서적 안정을 핵심 가치로 삼을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유행보다 효용과 활용도에 가치를 두며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아이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의 경계를 허문 젠더리스 패션이 확장 가능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가벼운 초경량 아이템 역시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 클라우드 댄서는 조용한 성차를 상징하며 화이트가 스타일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필코노미로 불리는 감정적 만족감도 중요해지며 캐릭터 협업 등 감성적인 요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패션이 실용성과 감성, 기능과 위로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화랑대철도공원에 지난달 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특급열차 식당 익스프레스 노원 바이미라주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세기 호화여행의 상징인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에서 영감을 받아 조성된 이 식당은 개장 한 달 만에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철도공원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철도공원 내 첫 음식점으로 방문객 체류 시간이 짧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공원 조성 8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미카오 56호 증기기관차 뒤에 연결된 식당칸과 주방칸은 몰입감 높은 공간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식당칸 내부는 유럽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재현하며 도자기와 실버웨어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모습입니다. 조리는 지역 맛집인 미라주펍 이마타 전문성을 더했으며 지역 특색을 살린 메뉴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전석 마감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할 만큼 인기 있는 이곳은 약 40석 규모로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부지런한 방문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입니다. 포항 호미곶의 상생의 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호미곶의 두 손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립니다. 이곳에서 일출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바다와 육지의 손이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는 태양이 수평선 위와 청동 손가락 사이에서 극적인 순간을 연출합니다. 또한 구룡포항과 일본인 거리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메기로 유명한 구룡포항에는 1906년부터 일본인들이 이주하며 형성된 일본인 가옥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1920년대 일본인 하시모토 젠기치의 목조주택이 보존되어 있어 근대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 포항의 도시 브랜드가 된 신화, 연호랑 새우녀를 소개합니다. 신라시대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가 일본으로 간 연호와 새우가 보내온 비단으로 다시 빛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포항의 테마공원으로 재탄생하여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운하와 죽도시장도 둘러볼 만한 장소입니다. 1.3km 길이의 운하는 형산강 물길 복원에 기여하며 유람선 체험도 가능합니다. 죽도시장에서는 동해안 최대 규모로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항은 자연과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속한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2025-2026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1라운드 원정 경기였습니다. 울버햄튼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최하위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되어 약 90분 동안 활약했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에버튼은 전반 17분 마이클 킨의 선제골로 앞서갔고 울버햄튼은 후반 24분 마테우스 마네의 동점골로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막판 에버튼의 2명이 퇴장당하는 상황에서도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울버햄튼은 승점 7점으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잔류 마지노선인 17위 노팅엄 포레스트와는 승점 차이가 상당합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키가 최초의 신경과학 기반 푸드웨어인 나이키 마인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제품은 선수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경기 준비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을 비롯한 수백 명의 엘리트 선수들이 이 신발을 테스트했으며 특히 발바닥의 폼 노드가 뇌의 감각 네트워크를 자극해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두 가지 모델, 마인드 001과 마인드 002로 출시된 이 제품은 각각 편안함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나이키는 이번 신발을 통해 스포츠 리서치 랩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며 정신과 신체의 연결을 새로운 방식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부사장 매튜 너스는 선수들이 더 강인해지고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혁신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KBS ETV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10주년을 맞아 팬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팬미팅은 무려 1대 100위 경쟁률을 뚫고 KBS 홀에서 열렸으며 2,300여 명의 팬들이 다양한 사연을 보내며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심영탁과 사야의 아들 하루는 귀여운 옹알이와 웃음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 김준호와 그의 아들들은 시밀러 룩을 입고 등장해 먹방 런치쇼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은우와 정우 형제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한 팬은 이들 덕분에 외로움을 이겨냈다는 감동적인 사연도 전했습니다. 또한 어르신 팬은 은우와 정우 형제에게 위안을 얻었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냈고 직접 초대되어 함께 식사를 나누는 훈훈한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며 프로그램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중국 로봇 청소기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중국의 가전업체 로보락이 다리 달린 로봇 청소기 사로스 로버를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집게 팔을 장착한 모델로 주목받았던 로보락은 이번엔 한층 발전된 형태로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북미 시장을 겨냥한 잔디깎기용 사륜구동 모델도 시연되며 다양한 기능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중국 업체인 드리미는 수영장 청소용 Z1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방수 기능을 갖추어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체계적으로 청소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턱 넘기와 집게 팔 등 다양한 기능의 로봇 청소기들이 전시되어 새로운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에코백스가 멀티 시나리오 로봇 솔루션과 함께 자동 세척 물걸레 로봇 청소기 오즈모 롤러를 선보이며 중국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중국 로봇 청소기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였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6에서 한국의 바디 브랜드가 AI 헬스케어 로봇 733을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로봇은 등, 목, 척추뿐 아니라 양팔과 다리까지 스트레칭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전시회 기간 동안 관람객들이 몰려 긴 대기 줄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모델은 발목 회전 기능이 추가되어 마사지 효과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마치 영화 아이언맨의 슈트를 입는 듯한 체험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직접 체험한 관람객들은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디프렌드의 혁신적인 제품은 CES에서 또 한 번 그 위상을 확인하며 주목받았습니다. 대구는 이제 빵지술래 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커피 명가를 중심으로 한 전국구 로컬 커피와 최강의 바리스타, 로스터 인프라에 이어 대구는 베이커리 카페 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즈, 남산제빵소, 팔공산, 헤이마, 최정산, 오퐁드프아 등 다양한 핫플레이스가 대구를 프랑스 못지않은 빵시티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매년 대구 명품빵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최고빵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제1회에서는 애플 모카빵, 제2번은 애플파이, 그리고 제3회에서는 팔공사과빵이 발굴되었습니다. 또한 70년대 오복건빵으로 유명했던 오복빵은 지역빵 시장의 선두권에 있었지만 이후 기린과 파리바게뜨의 도전을 받으며 변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파리바게뜨는 1989년 대구에 상륙하며 지역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의 다크호스인 배재현과 박기태 등이 이끄는 제과 기능장들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월드 페이스트리컵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처럼 대구는 다양한 고수들이 포진해 있는 빵의 도시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PSG가 2025 트로페 대 샹피옹 결승전에서 마르세유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4대1로 승리하며 슈퍼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강인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개인 SNS를 통해 우승 소식을 전하며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경기에서 PSG는 전반 13분 덴벨레의 로빙슛으로 앞서갔지만 후반 마르세유의 메이슨 그린우드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들었고 파초의 자책골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PSG는 추가 시간에 하무스의 극적인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시켰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승리했습니다. PSG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 체제 하에 상승세를 이어가며 또 하나의 트로피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TVCHOSUN 미스트롯 4위 본선 1차 장르별 팀 배틀 미션에서 현역부 A가 타장르부 A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소나, 장혜리 등이 속한 현역부 A는 하춘화의 날 버린 남자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모든 심사위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스터 예심진 이소나의 시원한 도입부가 주목받았습니다. 반면 타장르부 A는 주현미의 잠깐만 과 에일리의 보여줄게를 선보였지만 선곡의 어려움이 지적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현역부 A는 국민 대표단 점수까지 포함해 17대 0으로 완승을 거뒀고 이로 인해 탈락 후보에 오른 박홍준은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경연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주목받았습니다. BMW 코리아가 1월 한정 온라인 에디션 5종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라인업에는 M 퍼포먼스 파츠를 장착한 BMW 3 시리즈 스페셜 에디션 3종과 함께 최근 정규 모델로 출시된 BMW XM 레이블의 퍼스트 에디션, 그리고 BMW M3 컴페티션 M X드라이브 투어링 스페셜 에디션이 포함됩니다. 모든 모델은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BMW 샵 온라인을 통해 판매됩니다. 특히 BMW 320i M 스포츠 M 퍼포먼스 파츠 에디션은 단 10대 한정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6,490만원입니다. 외관은 알파인 화이트 색상과 다양한 M 퍼포먼스 전용 파츠로 스포티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BMW M340i 프로 M 퍼포먼스 파츠 에디션과 엑스퍼트 에디션은 각각 10대와 30대 한정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각각 8,990만원과 9,190만원입니다. BMW XM 레이블 퍼스트 에디션은 단 5대 한정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무려 2억 4천만원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BMW M3 컴페티션 M X드라이브 투어링 스페셜 에디션도 단 10대 한정으로 제공되며 가격은 1억 4,600만원입니다. 이번 라인업은 고성능과 럭셔리함을 겸비한 모델들로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최재은 작가의 첫 국내 국공립미술관 개인전, 최재은, 약속, 웨어 빙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4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조각, 영상, 설치, 건축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자연과 생명의 관계를 탐구하는 최재은 작가의 세계를 깊이 있게 조망합니다. 특히 작품 루시는 최초 인류 화석에서 영감을 받은 대형 설치물로 관람객을 맞이하며 이 전시의 하이라이트로 꼽힙니다. 또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종 섹션에서는 백화한 산호와 실시간 해수면 온도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 다양한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작가의 예술적 여정을 담은 아카이브도 함께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최재은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수 양파가 27년 만에 진행한 전국 투어 홈커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인천, 부산, 대구까지 이어졌으며 양파의 정규 6집 파트 1, 홈커밍 이후 음악과 무대를 연결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양파는 기획 단계부터 AI 영상 제작 및 연출, 무대 구성 등 전반에 직접 참여해 세심한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히트곡들과 함께 MBC 복면가왕에서 화제를 모았던 곡들로 무대를 다채롭게 꾸몄습니다. 공연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타임머신 콘셉트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LED QR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소통 코너로 팬들과의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앙코르에서는 팬들과 함께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양파는 이번 투어를 통해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정규 6집 파트 2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홍콩 매니지먼트사와의 미팅도 예정되어 있어 글로벌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서울국제조각 페스타 2026이 1월 14일부터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앞서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 루프탑에서 20여 점의 작품이 미리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각뿐만 아니라 회화, 공예 등 다양한 시각예술 분야로 확장하여 총 48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약 2,000점 이상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권치규 서울국제조각 페스타 운영위원장은 행사 주제인 경험의 확장을 강조하며 조각 작품에 고유번호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청소년 조형미술 공모전 수상작도 특별 부스에 전시되며 청년 작가를 위한 특별전과 청년조각상도 신설됩니다. 소형 작품 전시와 함께 다양한 주요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인 무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클라시코에서 3대2로 승리하며 스페인 슈퍼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바르셀로나는 통산 16번째 슈퍼컵 우승을 달성했으며 이는 슈퍼컵 역대 최다 우승 기록입니다.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의 하피냐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시상식에 불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이번 대회에서 공식전 10연승을 기록하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막판에는 프랭키 더 용이 퇴장당했지만 바르셀로나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공세를 막아내며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양팀 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이자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 애니, 본명 문서윤 씨가 최근 자신의 가방 속 아이템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보그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애니는 매일 사용하는 무민 리버서블 파우치를 자랑했습니다. 이 파우치는 그날의 기분이나 옷차림에 맞춰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애니는 멤버들을 챙기는 모습도 보여주며 소화제와 현금 등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전했습니다. 애니는 귀여운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으며 그녀의 파우치는 현재 품절 상태입니다. 또한 그녀가 매일 차고 다니는 시계는 까르띠에 제품으로 가격은 4,20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6월 데뷔한 올데이 프로젝트의 애니는 데뷔 전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수의 길을 선택한 사연을 공개했으며 그녀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이 VIP 고객을 위한 에비뉴엘 프로그램을 한층 고도화하며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쇼핑 혜택을 넘어 문화, 미식,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에비뉴엘 포인트 제도를 에비뉴엘 큐레이션으로 개편하고 스테이, 퀴진, 라이프, 웰니스 등 6개 카테고리로 구성해 다양한 하이엔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특히 여행과 미식 분야의 콘텐츠를 강화하여 고객 반응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 명문 승마 아카데미와의 제휴를 통해 프라이빗 클래스와 럭셔리 골프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쇼핑 혜택도 확대되며 최상위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기프트와 문화 초대 혜택도 추가됩니다. 롯데백화점은 온 오프라인 통합 쇼핑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우 마케팅 부문장은 롯데백화점에서만 제공하는 최상위 경험형 혜택으로 VIP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가 럭셔리 스포츠 세단 G70과 G70 슈팅 브레이크의 2026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하여 상품성을 높였지만 가격 인상은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컴포트 패키지를 기본으로 포함하여 사용자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깔끔하게 개선됐습니다. 또한 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한 G70 그래파이트 에디션도 함께 출시됐습니다. 이 모델은 지상고를 10mm 낮추고 가솔린 3.3 터보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됩니다. 가격은 G70 가솔린 2.5 터보가 4,438만원, G70 슈팅 브레이크는 4,633만원이며 그래파이트 에디션은 5,886만원입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모델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의 파리 FC가 파리 생제르맹 PSG를 꺾고 프랑스컵 16강에 진출하며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13일 파리 FC는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쿠프 드 프랑스 32강전에서 후반 29분 조나단 이코네의 결승골로 PSG를 1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는 PSG가 대회 최다 우승팀으로서 충격적인 탈락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파리 FC는 지난 시즌 리그2에서 승격해 이번 시즌 일부에 오른 팀으로 창단 이후 처음으로 PSG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PSG는 경기 주도권을 잡고도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부상 중인 이강인은 결장했습니다. 경기 후반 전반 교체 투입된 이코네가 역습 상황에서 일란 케발의 패스를 받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이어진 PSG의 공세를 오베드 은칸바디오 골키퍼의 선방으로 막아내며 파리 FC는 역사적인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가 2026년 개봉 예정인 영화 10편을 공개했습니다. 직장상사 길들이기는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갇힌 직장상사와 직원의 권력 역전 서바이벌 스릴러로 오는 28일 개봉합니다. 렌탈 패밀리, 가족을 빌려드립니다. 는 가족 역할 대행업체에 취직한 배우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내년 2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픽사의 30번째 애니메이션, 호퍼스는 동물 로봇과 소통하는 모험을 담고 있으며 3월 개봉 예정입니다. 또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토이 스토리 5, 라이브 액션으로 돌아오는 모아나,
마블의 대작, 어벤져스, 둠스데이 등도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이며 리틀리 스콧 감독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스릴러 도그스타와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신작 디즈니스 헥스트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디즈니가 선보일 다양한 영화들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 무대 작품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 작품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동명 영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3월 22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작품은 10살 소녀 치히로가 부모를 구하기 위해 아부라야 온천장에서 모험을 펼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일본 전통극, 노를 연상시키는 세트와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특히 치히로 역의 카미시라이시 모네는 어린아이 특유의 발성과 움직임을 완벽히 재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작의 디테일을 유지하면서도 무대만의 과장과 생략 기법이 돋보입니다. 공연은 관객들에게 이름의 소중함과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고자 합니다. 관람 전 영화를 미리 보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BS의 대표 캐릭터 펭수가 홍콩에서의 특별한 도전기를 선보였습니다. 홍콩관광청과 협업해 제작된 홍콩에서 홀로서기 에피소드에서 펭수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현지인의 삶과 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첫 도전으로 현지 가정집에서 헬퍼 역할을 맡아 설거지와 청소를 진행했고, 이어 전통 딤섬집 린헝라오에서는 딤섬 수레 서빙을 체험하며 판매왕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크루즈 레스토랑 앰퍼샌드 바의 바텐더로 변신해 홍콩의 나이트라이프를 즐겼고, 하버시티 오션 터미널 데크에서는 홍콩의 일몰을 감상했습니다. 120년 역사의 뱀 고기 전문점 서원펀에서는 뱀탕 조리 과정을 통해 전통 보양식 문화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정관호를 방문해 풍수지리를 배우고 빅버스 투어를 즐겼습니다. 홍콩관광청은 이번 협업이 한국 시청자에게 홍콩의 매력을 친근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제압하며 카라바오컵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맨시티는 14일 열린 2025-2026 시즌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에서 뉴캐슬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홈팀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원정팀 맨시티는 4-1-4-1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전반전은 양팀 모두 신중하게 진행되었으며 득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맨시티의 앙투안 세메뇨가 첫 골을 터뜨리며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이어 후반 추가 시간에 라얀 셰르키가 두 번째 골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맨시티는 결승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으며 다음 달 5일 홈에서 열릴 2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한다면 이는 맨시티의 5년 만에 카라바오컵 우승이 될 것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연극계의 데모로 불리는 배우 김영호, 88, 김용님, 86, 손숙, 82, 이 연극, 노인의 꿈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작은 미술학원 원장 보미와 당찬 할머니 춘혜의 이야기를 그린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세대와 나이를 넘어 꿈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춘혜 역은 김영호, 김용님, 손숙이 각기 다른 해석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김영옥은 처음엔 겁이 났지만 작품이 좋아서 선택했다 고 말하며 유튜브 채널 개설 3개월 만에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한 소통의 열정을 보였습니다. 김용님은 연극을 하면서 마음이 젊어지는 느낌이라며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라고 전했습니다. 손숙은 언제 갈지 모르는 나이에 유쾌한 인물을 연기하며 많이 배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벌 위식에 대한 질문에는 손숙이 라이벌 위식이 있어 즐겁다며 웃었고, 김용님도 서로의 해석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옥은 관객들에게 세 사람의 춘혜를 모두 보길 권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며 가족 드라마가 사라진 요즘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작사 수컴퍼니의 박수희 대표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작품이라며 기대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레 일관광 개발이 2026년을 목표로 한 관광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초광역 연결, 신성장동력 육성, 그리고 ESG 경영 강화입니다. 5급 3특이라 불리는 수도권과 주요 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를 통해 국가균형 성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DMZ 평화열차를 확장하고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합니다. 또한 미식 관광을 강화해 전북과 호남권에서 장류와 전통주를 결합한 미식 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인 산업 및 스포츠 관광도 적극 추진하여 전국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우연 대표이사는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앞서 실현하는 모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해 데스크톱 PC용 GPU 시장은 정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GPU 공급사인 엔비디아와 AMD는 AI, 데이터 센터, 서버용 가속기 등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우선순위를 옮기며 일반 소비자용 그래픽카드는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엔비디아는 CES 2026에서 PC용 그래픽카드 신제품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신 DLSS 4.5 등 AI 기반 성능 개선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AMD는 서버용 인스팅트 MI455X AI GPU 가속기를 선보였고, 인텔은 아크 B770 GPU 출시를 저울질 중이나 실제 출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조립 PC 시장 위축도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데스크톱 GPU 분야의 정체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현 세대 제품을 중심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에서 미술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됩니다. 이수그룹의 문화예술 공간 스페이스 이수가 신진 작가 기획전 VHS 베리 하이 시그널즈를 3월 20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2026년부터 신진 작가 지원과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다층적으로 조망하겠다는 스페이스 이수의 첫 시도로 전유병 기획자가 참여하며 1990년대생 작가 고대영, 최선아, 홍혜린이 작품을 선보입니다. 기업 로비라는 일상적인 공간을 출발점으로 삼아 소리와 이미지, 물질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관람자에게 시각 중심의 전시 관습을 질문합니다. VHS는 희미하지만 지속적인 고주파 신호처럼 공간에 개입하는 작품들을 의미하며 AI, 컴퓨터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일상적 공간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17일에는 고대영의 무성 영상 작품 파피용 상영과 이민희, 최태현의 라이브 공연이 진행됩니다. 전시는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의 결승골로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5일 독일 쾰른에서 열린 2025-26 시즌 분데스리가 17라운드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쾰른을 상대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에서 3연승과 공식 경기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현재 승점 47점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쾰른의 린톤 마이나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전반 추가 시간 세르주 그나브리가 동점골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후반에는 김민재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고 이후 레나르드 칼이 추가골을 넣으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김민재는 이 경기에서 센터백으로 풀타임 활약하며 뛰어난 수비력과 함께 결정적인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배우 김혜윤이 7년의 무명 시절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14일 방송된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김혜윤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연기를 시작해 드라마, TV소설 삼생이의 아역으로 출연하며 배우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후 소속사 없이 7년간 무명으로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디션에서 수백 번 낙방하며 어려움을 겪었고 현장에서 많은 꾸중과 욕설을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루 한 편 영화 보기, 1시간 운동하기 등의 규칙을 지키며 버텼고 결국 드라마 스카이 캐슬 위 오디션에서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며 이후 다수의 히트작을 통해 대세 배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김혜윤은 무명 시절에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지난 시간을 의미있게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스니커즈를 착용해 화제입니다. 1박 2일 일정의 방일 중 두 번째 날,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구두 대신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호간의 스니커즈를 신었습니다. 이는 형식보다 친밀함을 강조하려는 외교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노타이 외교라는 키워드를 언급하며 이는 상대에게 친숙함을 전달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장 상황에 맞춰 운동화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착용한 리복 운동화가 완판된 바 있어 이번 스니커즈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후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에서는 다시 구두로 갈아 신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패션 앤드 라이프스타일 기업 오브에랄의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 로렌이 개인 체형과 취향을 반영한 퍼스널 아우터 트렌드에 맞춘 유튜브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즌오프 프로모션을 통해 영상 속 아이템을 할인가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패션 소비는 개성과 체형에 맞춘 선택이 중요해지며 겨울 아우터 또한 방한용에서 개성을 표현하는 아이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올리비아 로렌은 맞춤형 스타일링 정보와 코디 팁을 담은 콘텐츠를 선보이며 고객의 니즈를 공략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공개된 체형별 코트 추천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날씬해 보이는 패딩 추천 영상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 콘텐츠는 체형에 따른 실루엣 차이와 착용 시 핏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올리비아 로렌은 겨울 아이템들을 특별 할인가에 선보이며 다양한 아우터와 데일리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관계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 콘텐츠가 구매 고려 단계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와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은 마한과 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 최근 황등면에 황등석산이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이 아닌 오랜 채석으로 형성된 독특한 지형입니다. 황등석산은 과거 화강암 채석지로 유명했으며 익산 미륵사지, 석탑 등의 건축재료로 사용됐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황등석산 문화예술공원 제1전망대와 전망대형 카페, 어스 언더파크가 들어섰습니다. 카페에서는 거대한 채석장의 독특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나훈아의 노래, 고향역, 배경인 황등역과 아가페 정원, 그리고 교도소 세트장 등이 위치해 있어 다양한 관광 체험이 가능합니다. 황등비빔밥으로 유명한 황등시장도 놓치지 말아야 할 맛집입니다. 익산은 역사와 현대적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코파 델 레이에서 라싱 산탄데르를 2대0으로 제압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페란 토레스의 선제골과 라민 야말의 추가골이 빛났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전반전 라싱의 견고한 수비와 골키퍼 호킨 에즈키에타의 선방으로 득점 없이 마쳤으나 후반 들어 교체 카드를 활용해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후반 66분 페란 토레스가 페르민 로페스의 패스를 받아 골을 기록하며 팀의 리드를 안겼습니다. 이어 후반 추가 시간 5분
하피냐의 크로스를 받은 라민 야말이 쐐기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야말은 측면에서의 과감한 돌파와 날카로운 슈팅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으며 페르민 로페스도 중원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정확한 패스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오는 19일 레알 소시에다드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TVN의 새로운 수목 드라마 우주를 줄게가 2월 4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배인혁, 노정혜, 박서함이 주연을 맡아 색다른 청춘 로맨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첫 만남부터 꼬인 사돈 남녀, 선태영과 우현진은 하루아침에 20개월 조카, 우주를 키우게 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동거 로맨스를 그립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풋풋한 설렘과 공감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현진의 첫사랑 박윤성이 등장하며 삼각 로맨스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작진은 유쾌한 웃음과 설렘을 증폭시킬 청춘 배우들의 호흡을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아나운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저도수 혼성주류, 일명 하이볼에 대한 주세가 30% 감면됩니다. 이는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의 특정 주류에 적용됩니다. 또한 폐업 후 재기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체납액을 나눠낼 수 있게 되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문을 닫는 개 사육농가는 내년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상생협력 지원 방안으로는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투자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가속상각이 허용되고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서예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원교 이광사입니다. 그는 해남 대흥사, 강진, 백년사 등 여러 남도 절집에 현판을 남긴 유명한 서예가로 동국진체를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국진체는 중국 서체에서 벗어난 자주적 글씨로 화려하면서도 자유분방함이 특징입니다. 그의 유배지였던 전라남도 완도 신지도의 금곡마을은 이 체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광사는 원교서결이라는 서예 교본을 통해 당시 서예가 드문 이유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유배 기간 동안 글씨를 통해 창작의 꽃을 피웠으며 그의 글씨는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 시기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은 이광사의 글씨를 극찬하며 그가 왕이지를 능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광사의 유배 생활은 1755년 나주 괴서 사건과 관련돼 있었으며 이는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지도로 옮겨진 후에도 그는 문인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립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작품과 삶은 이광사 문화거리에서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허거 체인 전문점 하이디라오에서 근무 중인 남성 직원이 그룹 아스트로의 차은우를 닮은 외모로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하이디라오 차은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해당 영상에서는 이 직원이 쿵푸면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직원은 능숙하게 생면, 반죽을 공중에 돌리고 늘리며 쿵푸면을 만드는 기술을 보여주어 많은 고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외모는 특히 뚜렷한 이목구비와 짙은 눈썹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디라오는 MZ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중국 허거 전문점으로 화려한 생일 파티 이벤트와 K-팝 콘서트 뒤풀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매출 1,000억 원 돌파가 예상되며 현재 전국에 11개 매장이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하이디라오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며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에서 활약하는 코리안 리거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페예노르트의 황인범 선수가 시즌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스파르타 로테르담과의 경기에서 후반 19분 페널티 지역 바깥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팀은 3대4로 패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우니온 베를린의 정우영 선수가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동점골을 기록하며 팀을 1대1 무승부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골은 시즌 3호 골로 경기력과 인성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벨기에에서는 홍현석 선수가 헨트로 복귀해 안더레흐트와의 경기에서 팀의 4대2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세 선수 모두 소속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브 미디어 코프가 2026년 신작 라인업을 공개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할 수 없는 비밀, 야당, 보스 등 세 작품이 흥행에 성공하며 주목을 받았고 드라마 착한 사나이와 OTT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 역시 성공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더욱 도전적이고 확장된 작품들이 준비 중인데요. 영화 열대야는 방콕을 배경으로 한 하드보일드 액션물로 우도환, 장동건 등이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최민식과 박해일 주연의 행복의 나라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 그리고 송강호가 참여하는 정원사들, 가제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이브 미디어 코프는 지속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며 국내 1위 스튜디오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드론 시장의 선두주자 DJA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JAI는 비상장사지만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드론 시장에서의 압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빌리티와 영상 장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매출이 2021년 38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JAI의 소비자용 드론 시장 점유율은 놀랍게도 70-80%에 이릅니다. 초기 성공을 이끈 핵심은 독자적인 삼축 짐벌 기술로
이는 안정적인 영상 촬영을 가능케 했습니다. 창업자인 왕타오는 기술적 완성도를 중시하며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DJI-AI는 팬텀 시리즈를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어서 매빅 프로를 출시해 소형화로 대중화를 이루며 고프로를 제쳤습니다. 또한 오즈모 액션으로 액션캠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DJI-AI는 산업용 드론과 자율주행 시스템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AI 드론 개발에 집중하여 지능형 로봇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DJI-AI의 성장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독보적인 기술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IT 하드웨어 허브인 선전에서 배출한 대표적인 성과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버랜드가 오는 21일부터 윈터 굿모닝 바오 패밀리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눈 덮인 야외 방사장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판다 가족의 아침 일상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약 20분 동안 엄마 아이바오, 아빠 러바오, 그리고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머무는 판다월드와 세컨하우스를 둘러보게 됩니다. 체험 고객에게는 판다 카페 모닝 세트가 제공되며 1월에는 붕어빵, 2월에는 포춘 쿠키로 메뉴가 변경됩니다. 매일 90명까지 에버랜드 모바일 앱을 통해 선착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첫날 예약은 빠르게 매진되어 바오 패밀리의 높은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에버랜드는 이외에도 다양한 동물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한 달간 타로와 사주 등을 즐길 수 있는 포충마켓 테마의 월간 스페셜 이벤트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킹닷컴이 2026년 여행 트렌드와 예약 데이터를 분석하여 2026년 꼭 가봐야 할 여행지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순위가 아닌 2025년 상반기 동안 부킹닷컴에서 예약 증가율이 두드러진 지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들 여행지는 단순 관광을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이 반영된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빌바오는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여행지로 변모했으며 카보베르데의 살 섬은 윈드서핑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롬비아 바랑키아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바랑키아 카니발이 열리며 브라질 마나우스는 아마존 탐험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독일 윈스턴은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로 유명하고 호주 포트 더글러스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와 데인트리 열대우림의 관문 도시입니다. 인도 코치는 다양한 문화가 겹겹이 쌓인 해안 도시이며 미국 필라델피아는 역사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2026년 미국 독립 250주년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베트남 무인에는 자연과 현지 정취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중국 광저우는 오랜 역사와 현대적 에너지가 공존하는 대도시입니다. 각 지역은 저마다의 매력과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며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NBA 올스타 게임의 선발 멤버가 발표되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스테판 커리, 루카 돈치치,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니콜라 요키치, 빅터 웸벤야마가 선정됐고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야니스 아데토쿤보, 제일렌 브라운, 제일렌 브런슨, 케이드 커닝엄, 타이리스 맥시가 뽑혔습니다. 특히 이번 선발에서는 유럽 출신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세르비아의 요키치는 팬투표 2위와 선수단 투표 1위를 기록하며 주목받았고 슬로베니아의 돈치치는 팬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스 출신의 아데토쿤보는 동부 컨퍼런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번 올스타 게임은 미국 팀과 월드팀의 대결로 진행되며 새로운 방식으로 더욱 흥미로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리저브 명단은 2월 1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NBA 올스타 선발은 팬 50% 선수단 25% 미디어 25%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됩니다. 밴드 데이식스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투어 데이식스 10th 애니버서리 투어 더 디케이드 위 일환으로 홍콩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열린 이 공연에서 성진, 영케이, 원필, 도우는 다양한 히트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꿈의 버스, 인사이드 아웃 등 최신작의 곡들도 포함되어 팬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데이식스는 공연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즐거웠다. 미어 앞으로도 꾸준한 음악 작업을 통해 더 좋은 앨범과 무대로 돌아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투어는 고향에서 시작해 방콕, 호찌민, 홍콩에 이어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등 여러 도시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데이식스는 이 투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기아가 새로운 더 뉴 니로 위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2022년 출시된 2세대 니로를 기반으로 약 4년 만에 상품성을 개선한 모델로 기아의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오퍼진 유나이티드를 반영해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오는 3월에는 트림별 사양 구성과 판매 가격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외관은 미래적인 독창성을 콘셉트로 하여 정교한 라이팅 디자인과 함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전면부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측면부와 후면부 역시 강인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실내는 정제된 강렬함을 테마로 하여 한층 향상된 공간감을 제공하며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기아 관계자는 최초의 친환경 SUV라는 헤리티지를 지켜온 더 뉴 니로는 고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물가와 경제 위기 속 소비 트렌드가 가성비와 가심비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며 주목받는 브랜드들이 실제로는 한국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계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소는 최근 일본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한국 토종 국민 가게로 거듭났습니다.
아성 HMP가 일본 다이소 상교의 지분을 전량 매수하며 완전한 한국 기업으로 변모했으며 고물가 시대에 국민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휠라와 MCM은 각각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 경영진에 의해 본사가 인수되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휠라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했고 MCM은 한국의 트렌디한 감각과 마케팅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이선스 브랜드도 주목할 만합니다. FNF의 MLB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각각 해외 브랜드 로고를 활용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선택 기준은 국적이 아닌 실력이며 적정 가격에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는 K 브랜드들의 질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설 명절을 맞아 설 기프트 상품을 선보이며 앱 온라인 스토어에서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사전 예약 기간을 2배 늘려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설 기프트 상품은 고객 의견을 반영해 5만 원 내외로 구성됐으며 아몬드 전과 세트, 피넛 초코 찰떡파이 등 전통적인 맛의 푸드와 다양한 쿠키 세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커피 기프트로는 프리미엄 스틱 커피인 비아 어소트먼트 세트와 오리가미엔 머그 투피 세트가 있습니다. 특히 사전 예약 고객에게는 무료 배송과 발송일 지정 서비스가 제공되며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은 등급별 세뱃돈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 사전 예약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베어리스타 앵마기 마그넷도 랜덤 증정됩니다. 스타벅스는 이번 설 기프트를 통해 온라인 스토어에서 다양한 상품과 혜택으로 고객의 명절 준비를 돕고자 합니다. 노르웨이의 보드에 글림트가 창단 109년 만에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첫 승리를 거두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FK 보드에 글림트와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며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 중 로드리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처한 맨시티는 승리를 놓쳤습니다. 엘링 홀란은 창피하다며 팬들에게 사과했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모든 게 잘못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맨시티는 16강 진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보드에 글림트는 이번 대회 최약체로 평가받았지만 이번 승리로 16강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아스널은 인터밀란을 꺾고 7연승을 기록하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모나코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최근 드라마 제작의 흐름이 시즌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IP를 활용해 안정적인 시청률을 확보하려는 전략인데요. 이는 제작비 부담과 시청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국들의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SBS의 모범택시3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시청률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그 성공을 입증했죠. 티빙 오리지널 유미의 세포들은 시즌3로 돌아옵니다. 유미가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공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는 사냥개들2를 이 분기에 공개하며 흥행 IP 확장을 이어갑니다. 불법 복싱 리그와 도박 조직 간의 치열한 대결이 예고되어 기대를 모읍니다. SBS는 재벌 X 형사2와 굿 파트너2 등 여러 시즌제 드라마를 통해 그 흐름을 지속합니다. 특히 재벌 X 형사2에서는 인물 간 관계성과 사건 스케일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며 장나라 주연의 굿 파트너2도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드라마들이 여러분과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주요 수산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릉 주문진항 일대는 동해안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으로 주문진 어민수산시장, 좌판 풍물시장, 그리고 주문진 수산시장이 모여 있습니다. 어민 수산시장은 자연산 수산물을 모듬 형태로 판매하며 좌판 풍물시장은 현대적 시설을 갖추어 다양한 어종을 취급합니다. 두 번째로 속초관광수산시장은 먹부림 여행지로 유명하며 다양한 고급 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거진항화런안전은 한반도 최북단 관광시장으로 일본 홋카이도의 털개를 맛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시장마다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니 취향에 따라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픈AI가 인공지능 AI로 구동되는 하드웨어 기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크리스 리게인 오픈AI 최고대외관계 책임자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올해 안에 새 기기에 대한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기기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어폰, 헤드폰, 스마트 스피커 등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픈AI는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아이오를 인수하며 하드웨어 시장 진출을 시사했으며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오픈AI와 애플 사이에 진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리게인 책임자는 AI 챗봇 광고와 관련하여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광고 수익이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U23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에서 충격적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일본과의 준결승에서 0대1로 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한 사례입니다. 경기 내내 일본의 압도적인 경기력에 고전하며 전반 슈팅 수에서도 1대10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평균 연령이 더 어린 일본팀에게 패배하며 선수들의 실력과 코칭 스태프의 전략 부족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총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했으며 유효슛에서는 전체 7위에 그쳤습니다. 반면 일본은 대회 최다골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중국 또한 이번 대회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축구가 현재와 미래 모두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준비에도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뮌헨은 루아얄 위니옹 생질로아즈를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경기의 스타는 해리 케인으로 2골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재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후반 18분 퇴장당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민재의 이번 경기는 약 4개월 만에 UCL 선발 출전이었지만 퇴장으로 그라운드에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수적 열세였지만 뮌헨은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며 상위 8위 안에 들어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직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PSV 에인트호번과 예정되어 있으나 결과와 관계없이 16강 진출이 보장되었습니다. 2012년 한국에서 700만 관객을 울린 영화 늑대소년 이 필리핀에서 새로운 흥행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핀 리메이크는 단순한 복제를 넘어 현지화에 성공하며 K 콘텐츠 IP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필리핀판 늑대소년의 성공은 현지의 독특한 러브팀 캐스팅 전략 덕분입니다. 주연을 맡은 라빈 안헬레스와 안젤라 무지는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국민 커플로 원작의 순수한 케미스트리를 현지 정서에 맞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테랑 배우 로르나 톨렌티노가 가세하며 작품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아키노 감독은 원작의 서정적 감동과 보편적인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필리핀 정서에 맞춘 각색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밀라그로와 비바 커뮤니케이션 간의 파트너십으로 탄생했으며 CJ E&M과 협력하여 높은 퀄리티를 유지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시작된 이 성공은 중동으로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잘 만든 K스토리가 현지 노하우와 결합할 때 얼마나 강력한 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전망 2026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가구당 농가소득이 2년 연속 증가하면서 5,3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쌀값 회복과 농업 생산액 증가, 직불금 확대 등 정책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5,188만 원으로 추정됐으며 올해는 2.8% 증가한 5,333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농업 생산액 또한 작년보다 3.2% 증가하여 62조 7,389억 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전략작물직불제 확대로 인해 전년보다 1.0% 늘어난 63조 3,7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배업과 축산업 생산액이 각각 상승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쌀의 경우 지난해 비소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높았으며 올해도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영향으로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산물에서는 한우 도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돼지고기와 닭고기 생산량은 각각 변화가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일 및 과채류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 변동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재배 면적은 줄어들어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풋고추 등의 과채류는 재배 면적과 생산량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동향들은 농촌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구운 과자는 밀가루, 버터, 설탕, 달걀의 풍미를 극대화한 디저트로 마들렌과 휘낭시에가 대표적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과자방은 유럽 정통 레시피에 한국적 감각을 더해 현대적이고 치밀한 디저트를 선보이며 전국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현지와 정용현 두 명의 파티시에가 운영하는 이곳은 프랑스산 버터와 스위스산 초콜릿 등 고급 재료로 다양한 마들렌과 피낭시에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접 디자인한 조개 모양 마들렌은 이곳의 상징입니다. 서울 북촌의 파티스리 대시대는 프렌치 기법으로 계절에 맞춘 디저트를 선보이며 소금 초콜릿 휘낭시에와 레몬 마들렌이 인기입니다. 부산 광안리의 바닷마을 과자점은 바다 감성을 담아낸 다양한 구운 과자를 제공하며 배 모양 마들렌이 시그니처입니다. 서울 천호동의 두두는 주말에만 문을 열며 르꼬르동블루 출신 곽가영 셰프가 운영합니다. 라즈베리 크렘 당주와 오렌지 얼그레이 마들렌 등이 대표 메뉴로 방문 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라인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볼보 자동차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브랜드 최초의 중형 순수 전기 SUV EX60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EX60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모델로 사륜구동 기준 최대 81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하며 넉넉한 2열 레그룸과 적재 공간을 갖춘 5인승 패밀리 SUV입니다. 특히 400kW 급속 충전 시 10분 만에 최대 340km를 주행할 수 있어 충전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차량은 볼보의 차세대 전기차 아키텍처 SPA3을 기반으로 하며 효율 중심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구글 AI 어시스턴트, 제미나이를 탑재해 디지털 경험을 강화했고 안전성에서도 차세대 기준을 제시하며 멀티 어댑티브 안전벨트를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또한 볼보는 이번 행사에서 브랜드 최초의 중형 전기 CUV EX60 크로스컨트리도 깜짝 공개했으며 올해 봄부터 스웨덴에서 생산해 유럽 시장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국 도입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페예노르트가 UEFA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에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이 선발 출전한 페예노르트는 SK 슈투룬 그라츠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승점 6점으로 26위에 자리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24위 셀틱과는 단 2점 차이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황인범은 79분간 활약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설영우는 츠르베나 즈베즈라 소속으로 말메와의 원정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며 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고 오형규가 속한 행크는 위트레흐트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승점 13점으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양현준이 선발 출전한 셀틱은 볼로냐와의 경기에서 아쉽게도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각 팀이 UEFA 유로파리그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MBC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 신비한 TV 서프라이즈가 새롭게 단장한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으로 돌아옵니다. 이 프로그램의 메인 호스트로 가요계와 예능계를 넘나드는 이찬원이 활약하며 그의 탁월한 기억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찬원은 메소드 연기와 함께 국가대표급 목소리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희극인 곽범이 유쾌한 토크로 긴장감을 더하고 박소영 아나운서는 뛰어난 전달력과 순발력으로 프로그램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제작진은 기존 서프라이즈의 실화 기반 스토리텔링을 더욱 강화했다고 전하며 반가운 기존 배우들인 김민진, 김하영, 손윤상이 합류해 명품 연기로 몰입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이찬원의 활약과 함께 다양한 사건들을 다룰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40분에 첫 방송됩니다. 빵을 사랑하지만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영국의 영양 전문가들은 혈당 급등을 막는 방법으로 빵을 냉동 보관 후 해동해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빵은 정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체중 증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냉동한 빵은 레트로그레이데이션 현상 덕분에 전분 구조가 재정렬되어 저항성 전분으로 변합니다. 이는 소화 효소에 잘 분해되지 않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동 후 해동한 빵은 신선한 빵보다 혈당 상승폭이 낮습니다. 다만 과다 섭취는 여전히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밀과 통곡물이 포함된 빵이 여전히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요즘 부쫑쿠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이 디저트는 이제 베이커리와 호텔 라운지까지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 원재료 풍비 현상이 발생하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디저트 매장에서는 부쫑쿠가 개당 7,8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마포구의 한 베이커리 카페는 가격을 6,5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주요 원재료인 피스타치오, 카카오 파우더, 화이트 초콜릿 등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스타치오의 경우 한 달 전보다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매장은 재료비 부담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호텔업계도 부쫑쿠 열풍에 동참하며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은 하루 20세트 한정으로 두바이 쫀득 쿠키를 판매 중이며 롯데호텔 서울은 프렌치 스타일로 재해석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반면 일부 매장에서는 열풍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식식품 유통업계까지 가세하면서 관련 원재료와 디저트 가격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서울 강남 호텔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1월 23일부터 지하 1층을 살롱 비일로 리뉴얼하며 강남권 최초로 독립형 영화관을 도입했습니다. 모노플렉스라는 이름의 이 영화관은 30석 규모로 독립영화 상영은 물론 기업 행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강남 도심 호텔 최초로 편의점 시유에 라면 라이브러리가 임점에 새로운 매력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MZ세대와 기업 고객 모두를 겨냥하며 호텔을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문화와 트렌드를 소비하는 공간으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위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인주 총지배인은 강남의 유일무이한 라이프스타일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스널을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리그 4위로 도약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모림 감독 경질 후 캐릭 감독 체제에서의 두 번째 경기로 맨유는 험난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도르구와 쿠냐의 중거리 슈팅으로 3대2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경기 초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자책골로 뒤처졌지만 은괴모가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후반전 도르구와 쿠냐의 중거리 슈팅이 연달아 골문을 흔들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승리로 맨유는 리그 2연승과 함께 오랜만에 아스널 원정에서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후 수비수 해리 맥과이어는 이런 역전은 팀의 위닝 멘탈리티를 보여준다며 감격을 전했습니다. 맨유는 다음 경기에서 풀럼을 맞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배우 윤시윤의 어머니 허재현 씨의 특별한 졸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허재현 씨는 어려웠던 가정 형편으로 중단했던 학업을 44년 만에 방송통신중학교를 통해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25일 윤시윤은 어머니의 졸업식 현장을 찾아 감동을 더했습니다. 허재현 씨는 아들이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학업에 매진했으며 졸업 후에는 당당함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 졸업했다고 전하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습니다. 윤시윤 역시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며 감격스러운 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는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함께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2월에 푸조 올 U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를 국내 시장에 선보입니다. 이 모델은 프랑스에서 기획부터 생산까지 이뤄진 유일한 리얼 프렌치 SUV로 10년 만에 완전 변경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차체는 이전보다 길어져 거주성이 개선됐으며 디자인 측면에서는 픽셀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한 라이트 시그니처로 최신 푸조 패밀리룩을 완성했습니다. 실내는 21인치 플로팅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운전자 중심의 철학을 강조했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으로 연결성을 강화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48V 스마트 하이브리드를 탑재해 전기 모터만으로도 주행 가능하며 최고 출력 145마력과 복합연비 13.3km/L를 자랑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할인과 혼잡 통행료 감면 같은 혜택도 제공합니다. 푸조 올 뉴 5008은 특히 가족 단위 고객을 타겟으로 하여 실용성을 강조한 7인승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취득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노필의 미래창입니다. 인생의 중간 지점인 40, 50대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 경력에서 정점을 찍는 동시에 신체적으로는 노화의 신호를 받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건강 습관을 통해 노화 속도를 늦추고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탠퍼드대 의대 연구진은 중년기의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조기 검진,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를 추천했습니다. 특히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과 단백질 및 식이섬유 섭취가 강조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과 조기 건강검진으로 심장병이나 암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젊은 층과 노년층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조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기아가 소형 SUV 부문 1위를 지키고 있는 셀토스의 완전 변경 모델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이번 신형 셀토스는 1.6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하고 실내 공간을 더 넓혔으며 첨단 전동화 기술과 편의사항을 적용해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3.0과 계측형 예측 제어 시스템을 탑재해 주행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실내 브이투리터 기능과 스테이 모드를 통해 야외 활동 시 전자기기 사용에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은 기아의 오퍼진 유나이티드 철학을 반영해 강인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가격은 가솔린 터보 모델이 2,477만 원부터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을 반영한 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아는 올해 국내에서 5만 5천 대 이상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판매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원정 부사장은 효율적인 연비와 넓은 공간으로 소형 SUV 시장에서 지속적인 선도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NBA의 슈퍼스타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마크 스테인 기자에 따르면 여러 팀이 아데토쿤보를 영입하기 위해 밀워키 벅스와 접촉하고 있으며 이는 아데토쿤보가 종아리 부상으로 최소 4-6주 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데토쿤보는 리그 최정상급 선수로 그의 트레이드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밀워키는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번 시즌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파격적인 트레이드 패키지를 제안받는다면 밀워키의 결정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2026년 NBA 드래프트와 맞물린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NBA 팬들의 시선은 이제 아데토쿤보의 향후 거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레이디 두아가 1월 27일 메인 포스터와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이 작품은 가짜라도 명품이 되고 싶었던 여자 사라킴과 그녀의 욕망을 추적하는 남자 무경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포스터는 각자의 서사를 암시하는 요소들로 둘러싸인 두 주인공, 사라킴과 무경의 비주얼이 눈길을 끌며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특히 사라킴의 정체를 둘러싼 의문이 깊어지면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 선 그의 인생 이야기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고편은 사라킴의 나레이션과 다양한 증언으로 그의 정체가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무경이 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점점 드러나는 혼란을 예고합니다. 이러한 미스터리한 전개와 반전으로 가득 찬 레이디 두아는 2월 13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월드 투어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BTS의 멕시코 추가 공연을 요청하는 외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는 멕시코 콘서트 티켓이 15만 장 판매되었지만 100만 명 이상이 자리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BTS는 오는 5월 멕시코시티에서 3회 공연을 예정하고 있으며 티켓은 예매 시작 37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암표 문제도 대두되어 티켓마스터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BTS의 월드 투어, 아리랑은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총 81회에 걸쳐 진행되며 북미 투어로 인해 호텔 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투어는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지역 경제와 관광, 외교 이슈까지 확장되는 글로벌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공정한 티켓 판매를 촉구하며 글로벌 연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K-스티파이가 출범 15주년을 맞아 가수 지드래곤을 브랜드 최초의 글로벌 앰베서더로 선정하고 크로마틱 컬렉션을 전 세계 최초로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인근에 위치한 이 매장에서는 지드래곤의 초대형 사진이 벽면을 장식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컬렉션 중 가장 인기를 끈 제품은 알루미늄 소재의 알로이 리플 케이스이며 옥테인 오렌지, 펄스 그린, 쇼크 핑크 색상은 도산 매장에서만 독점 판매됩니다. 지드래곤의 팬덤을 겨냥한 다양한 제품들도 선보였으며 매장 내 곳곳에는 지드래곤 관련 콘텐츠가 배치되었습니다. K-스티파이는 한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컬렉션을 한국에서 최초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K-스티파이는 브랜드와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모토로라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과거 레이저 시리즈로 유명했던 모토로라는 최근 폴더블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출시한 레이저 40 울트라가 미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모토로라는 한국 시장에도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폴더블폰이 아닌 초슬림폰인 모토로라 엣지 70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제품은 두께 5.99mm의 얇은 디자인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가는 55만원으로 이는 삼성과 애플의 초슬림폰 가격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모토로라 엣지 70은 성능 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과 카메라 성능을 희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모토로라의 가성비 전략이 한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더스코프의 이혁기 기자였습니다. LA 레이커스는 2024 NBA 드래프트에서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 브론이 제임스를 2라운드 55순위로 선발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은 이 선택은 NBA 역사상 최초로 부자 동반 출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브로니는 NBA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량으로 비판을 받으며 주로 가비지 타임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르브론은 아들과 함께 뛰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번 표현했지만 레이커스가 브로니를 뽑도록 압박한 적은 없다는 미국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르브론은 여전히 팀의 주축으로 활약 중이며 반면 브로니의 입지는 불안정합니다. 앞으로 이 부자의 농구 동행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스포츠 동화 이승미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프라이메이트입니다. 28일 개봉하는 이 영화는 침팬지 벤이 광기 어린 폭주 속에서 수영장에 고립된 루시와 친구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람 포인트는 미친 침팬지 벤입니다. 가족이자 친구였던 벤이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존재로 변하며 역대급 공포 캐릭터로 탄생합니다. 두 번째 관람 포인트는 현실적인 공포감을 자극하는 벤이 위협적인 모습인데요. 인간과 99% 동일한 DNA를 지닌 그는 성인 남성의 2배 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가 사라진 공포의 순간들로 극한의 서스펜스를 완성해 관객들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압도적인 신체 능력과 치열한 두뇌 싸움을 통해 인간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벤이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기아가 전동화 목적 기반 차량 PBB, 더 기아 PVO의 파생 모델 3종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은 화물이나 승객 운송 등 특정 목적에 맞춰 자유롭게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PVO 웨이브는 휠체어 탑승 승객에게 특화된 모델로 국내 전기차 최초로 측면 출입 방식을 적용해 휠체어 승객이 인도에서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PVO 오픈베드는 소상공인들의 물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으며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VO 패신저 도너 모델은 사업자가 비즈니스에 맞게 차량을 개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컨버전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기아는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PBB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의 여행 담당 기자 이한호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북부의 겨울바다 여행을 소개합니다. 먼저 강릉시 주문진 등대를 방문해보세요. 1918년에 세워진 이 등대는 15초마다 불빛을 비추며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등대마을로 알려진 호댕이 마을은 피란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곳으로 좁고 복잡한 골목길이 매력적입니다. 주문진 등대에서 해안길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오리나루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갯바위 지대로 금강산의 수묵과 같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들바위 공원에서는 바람과 파도가 만든 기암괴석을 만날 수 있으며 전설에 따르면 아들을 얻기 위해 기도하던 노부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한 BTS 팬이라면 향후에 변해 BTS 버스 정류장도 놓칠 수 없습니다. 한편 속초시로 넘어가면 한적한 등대의 변이 기다립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일출이 장관이며 동명안 근처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송지호는 천연호수와 해변이 어우러져 겨울철새 고니를 볼 수 있는 독특한 장소입니다. 송지호와 관련된 전승설화도 흥미롭습니다. 이번 겨울 동해안에서 자연과 역사가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명 뷰티 아울렛 오프뷰티가 공격적인 출점 전략으로 존재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성수에 대형 매장을 열어 2030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접점을 넓히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30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성수 메가팩토리점은 오프뷰티의 전략적 핵심 매장으로 브랜드 팝업 쇼윈도우와 타임세일존 등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성수점은 이달 30일 영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브랜드사의 수요 증가도 오프뷰티 성장의 큰 배경인데요. 작년 대비 2배로 늘어난 입점 브랜드사는 현재 200여 개에 달합니다. 오프뷰티는 과잉 재고 문제를 해결할 유통 채널로 주목받으며 라카 등 유명 브랜드도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오프뷰티는 출점을 더욱 확대하고 마케팅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에어로케이와 업무 협약을 맺어 공동 마케팅과 고객 혜택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며 오는 3월에는 서울 신림과 제주도 등의 50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입지를 다지고 입점 브랜드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PSG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초반 비티냐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결국 뉴캐슬의 조 윌록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강인은 부상으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팀 훈련에 합류하며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결과로 PSG는 리그 페이지 11위에 머물러 플레이오프를 통해 16강 진출을 노려야 합니다. 한편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의 결장 속에서도 PSV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직행했습니다. 이로써 뮌헨은 승점 21점을 기록하며 리그 페이지를 마무리했습니다. 포르투갈의 벤피카가 감독 조제 모리뉴의 지휘 아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29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경기에서 벤피카는 레알 마드리드를 4대2로 꺾으며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경기 종료 직전 골키퍼 아나톨리 트루빈이 헤더로 득점하며 팀을 구원했습니다. 모리뉴 감독은 감격을 감추지 못하며 이 승리가 클럽의 자존심과 선수들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패배로 인해 처음으로 16강 직행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MBC 드라마 찬란한 너의 계절의 가오는 2월 20일 밤 9시 50분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청춘 로맨스부터 황혼 로맨스까지 세대와 계절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러브라인을 통해 안방극장의 따뜻한 설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주인공 이성경은 패션하우스 나나 아틀리에의 수석 디자이너 송아란 역을 맡아 과거의 상처로 인해 단단한 방어막 속에 사는 인물을 그립니다. 최종 역은 애니메이터 선우찬으로 분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아픔이 존재합니다. 두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엇갈린 기억 속에서 서로 다른 계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숙과 강서구는 깊이 있는 황혼 로맨스를 통해 세대를 초월한 사랑의 모습을 그려낼 것입니다. 찬란한 너의 계절에가 어떤 감동과 설렘을 전할지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리브영이 30일 서울 광화문에 올리브베러 1호점을 오픈합니다. 이 신규 플랫폼은 기존 화장품 중심의 헬스앤뷰티, H&B에서 벗어나 먹고 쉬고 관리하는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특히 광화문 D타워에 위치한 이 매장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건강한 아름다움을 식사, 휴식, 관리로 확장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웰니스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올리브베러는 미국의 에러원과 영국의 홀랜드앤바레처럼 웰니스 전문 리테일을 목표로 하며 약 130평 규모의 매장에서 500여 개 브랜드와 3,000여 종의 상품을 선보입니다. 또한 온라인과 연계하여 앱인앱 서비스로 맞춤형 상품 추천 및 루틴 알림 기능도 제공합니다. 올리브영은 이를 통해 K-웰니스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며 고객이 내외면의 균형 있는 아름다움을 찾도록 돕고자 합니다. 올리브베러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을 큐레이션하며 국내 웰니스 시장 성장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뉴스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빵지술래라는 트렌드가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노잼 도시로 불리던 지역들이 꿀잼 도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빵지술래를 계획 중이라면 각 지역의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추천드립니다. 대전에서는 성심당 인근 독채 숙소가 인기이며 군산에서는 이성당 근처 벽돌집 스테이가 감성을 더합니다. 광주에서는 궁전제과와 가까운 한옥 독채가, 목포에서는 코롬방제과점 인근 빈티지한 감성의 숙소가 추천됩니다. 안동에서는 맘모스 베이커리 근처 미드센추리 모던 한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도시의 매력을 만끽하며 특별한 여행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8일 개봉한 영화 직장상사 길들이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봉 첫날 외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시작부터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직장상사와의 복잡한 관계를 비행기 추락사고와 무인도 생존기를 통해 그려낸 스릴러입니다. 샘 레이미 감독의 독특한 연출로 코미디와 공포, 스릴러가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연을 맡은 레이첼 메가담스와 딜런 오브라이언의 반전 매력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권력 관계의 역전을 통해 캐릭터들의 변화를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샘 레이미 감독은 이번 작품으로 15년 만에 자신의 대표 장르로 돌아왔으며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특별한 시네마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상사 길들이기, 지금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덴마크 프로축구 미트윌란 소속의 한국인 듀오 조규성과 이한범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클럽 대항전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미트윌란은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승점 19점을 확보, 올랭피크 리옹과 에스턴 빌라에 이어 리그 3위로 16강에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조규성은 풀타임 출전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고 이한범은 후반 교체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팀의 쾌거를 함께했습니다. 한편 오형규가 속한 행크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추가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트윌란의 성과는 한국인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보여준 놀라운 활약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타벅스가 30일부터 서울 시내 6개 매장에서 신제품 두바이 쫀득롤, 일명 두쫀롤을 한정 판매하면서 오픈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십 명의 시민들이 줄을 서며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일부 소비자들은 한파 속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두쫀롤은 중동식 디저트, 두쫀코를 변형한 롤케이크로 피스타치오 필링과 카다이프가 마시멜로 시트에 감싸인 형태입니다. 가격은 7,200원으로 하루 40여 개씩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풍 속에서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유사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원재료 수급 문제와 대기업의 대량 수요가 원가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참여로 상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스타벅스가 두바이 초콜릿을 활용한 음료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상위 세단 S클래스가 한층 더 진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29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공개된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은 디지털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올 하반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S클래스는 최초의 자동차 특허 출원 14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140개 장소를 방문하는 여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관에서는 기존보다 20% 커진 일루미네이트 그릴과 벤츠의 상징인 삼각별 형태의 주간주행 등이 적용되어 눈길을 끕니다. 실내는 MBUX 하이퍼스크린과 차세대 운영체제 엠비다도S를 통해 생성형 AI와 결합하여 혁신적인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술적으로도 클라우드 데이터를 활용한 과속방지턱 예측 기술, 열선 안전벨트 등 주행 안락함을 위한 다양한 혁신이 도입되었습니다. 전동화 파워트레인 라인업은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하게 제공되며 뛰어난 출력 전달과 연료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더 뉴 S클래스는 럭셔리 세단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파격적인 디지털 혁신을 담아냈다. 미어 2026년 하반기 국내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겨울철 고유의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숲 입구에서부터 영하 20도의 차가운 공기가 방문객을 맞이하며 깊은 골짜기와 얼어붙은 길 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자연의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자작나무는 그 이름처럼 자작자작 소리를 내며 과거 혼례의 화촉으로 사용되었던 특별한 나무입니다. 이곳의 자작나무 숲은 1990년대 초 마을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심어놓은 나무들이 세월을 견디며 이룩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설악산 깊숙이 자리 잡은 백담산은 마음의 여백을 틔우는 장소로 겨울철 셔틀버스로만 접근 가능한 이곳은 방문객에게 성찰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백담사의 마당에서는 작은 돌탑들이 인간 소망의 끈질김을 상징하며 만해 한용운 선생이 님의 침묵을 지필했던 장소로 그 고요함과 단단함이 더해집니다. 백담사는 단순한 유명 사찰이 아닌 수행 공간으로서 존재해왔으며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삶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